자, 일단 이렇게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뭔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에 관련된 뭔가를 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 자, 뭐 폼 요소를 이쁘게 잘 만들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UL 안에 li를 한 3개, 4개 만들게요. 그럼 여기는 국어 하고 input 태그, 그 다음에 id 뭐 코리안 그리고 밸류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대신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국어라고 쓰는 것보다는 label for 코리안 쓰고 국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일단 3개 자, 하고 여기는 English, 그 다음에 Mathematics 해서 영어, 수학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 따른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필요할 테니까 li에다가 버튼 해가지고 타입 버튼이고요. 결과를 노출하는 형태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값을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p.result 이렇게 하나 하시면은 자, 결과 총합 해주시면 결과 나오게 만들겠죠. 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완전 시멘틱하게 짜라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나오겠죠. 자, 조금 각색을 했어요. 각색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에는 시나리오 기준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누군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값을 파악하는 아이들은 Korean, English, Math 라고 써있는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onst element id 아니면 element input 이라고 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각각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document 다 쿼리 셀렉터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총 3개겠죠. 자, 단순하게 input이라고 쓰면 안 되겠군요. 저는 각각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요.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써서 표시를 하고 모두 id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클릭하는 대상은 버튼 요소입니다. 버튼은 따로 없으니까 const btn은 document query selector 버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다른 쪽에도 아마 버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박스 안에 있는 걸로 노출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const 테스트 박스는 document query selector에 써주면 테스트 박스 내부에 있는 버튼이라고 확인하기 편하겠죠. 최종 결과를 도출해 줘야 되는 곳은 클래스 리저트 안에 있는 스페인이니까 const result는 도큐먼트 또는 테스트 박스의 쿼리 셀렉터 클래스 리절트의 자식인 스페인이라고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왼쪽에 보이는 요구대로의 선택자는 다 끝났고요. 자, 제가 원하는 건 클릭했을 때 값을 요구하는 거니까 버튼 add event listener 클릭 펑션 prevent 디폴트로 결과 도출.
자, 제가 원하는 결과 도출은 뭐예요? 해당하는 i들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냥 sum value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뭐 값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냥 컨스로 써도 되고 레스로 써도 되고, 자, 여기다가 코리안 줄여 쓸게 그냥 KREN MT는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 잘못됐군요. 하나는 코리안 요거고 또 하나는 잉글리시 레스. 네. 이렇게 써줘야 되네요. 일단 이렇게 썼는데 뭐 실제로는 안에서 값을 도출하고 써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입력해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자유예요. 일단 세 개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하나만 해결해서 써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한국어 점수만 결과를 도출을 한번 해보자. 기능에서 자, 점수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래는 입력을 안 했다면은 안 쓴 거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하나만 입력을 했을 때 콘솔 제가 지워놔서 도출되게 만들어 놓고요. 값을 모두 합해라 필요 없어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값만 도출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보자면 값을 던져줄 거고 그 값을 const fn rel이라고 해서 펑션 값을 확인합니다. 단순하게 여기다가도 자, 점수라고 하는 어떤 명칭을 쏙 주면 되겠죠. 뭐 스코어 쓸까요? 해당 스코어가 들어오면은 그 스코어가 숫자를 일단 바꿔줘야 돼요. 인풋이 들어오는 건 전부 다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를 강제로 passInt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i가 문자인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문자 형식으로 된 숫자인가 아닌가를 판단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뭐 한 번에 바꾸셔도 상관없겠지만 const n이라고 하는 i를 통해서 숫자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i를 맞냐 아니냐를 물어봐서 언더바 n이라고 한 이 수치를 바로 감싸고 is none 비교하면 true false를 도출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쓰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냥 true 이렇게 써버리면 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겠죠. 아니면 fals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const none 체크 하시면 얘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false랑 맞냐라고 비교해버리면 강제로 거짓으로 인지가 됐고 거짓이면 참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 이 자체를 앞에다가 느낌표 쓴 거랑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겠죠. 다양성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조금 다르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결과치는 참이다 라는 조건일 경우에 쓰는 거고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들어갈 때는 또 다른 무언가 작업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을 배웠던 promise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온 데이터를 위에 있는 뭐 passInt는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있는 요것만이라도 내보내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if문을 통해서 또는 사망연산자를 통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난 체크를 들어오게 만들 거고요. 이게 참이면 값 내보내기 할 거고요. 얘는 거짓이면 다시 요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때 참이면 값 내보내기 하는 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써야 될 기능 중에서 promise라고 하는 i는 안에 두 개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변수로 선택자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하면 각각의 데이터를 각 변수로 담아 놨어요. 그쵸? 너무 오랜만에 보시는 형태라서 좀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낮게로 된 거를 묶어서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한 과목만 딱 하나만 도출을 해봅니다. 하나만 집어 던져서 쭉 올라가 보면 이 fn 서브젝트 곳에서는 값을 자 불러오게 만듭니다. 이 값은 위쪽에 있는 데이터, 너무 양이 많으니까 따로 해줘야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promise로 처리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준 다음에 썼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이런 범위와 입력이 안 되었다라면 이런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있긴 하지만 일단 하나는 해결했죠.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값으로 하나는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무언가 하나를 쓰고 결과를 누르면 바로 도출되게 해놨죠. 이때 뭐 1, 3, 5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양이 좀 많아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5 이하,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로 값을 파악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간단하죠. 이 하나의 결과치와 하나 더 보시면 됩니다. const 뭐 넘버의 범위 그냥 A로 할게요. 간단하게. 자, 해서 A로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 해당하는 n의 변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또한 n의 변수가 5보다 작거나 같다면 수행하시오 라고 만들어 주면 이거 참이면 되잖아요. 해당하는 값이. 그러니 그 범위를 두 개 비교해야 되죠. 둘 다 참여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얘도 참이고 야도 참이고 그러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값 확인이 됐으니까 처리가 됐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하는 참, 거짓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이제 데이터는 수행했을 때 명령어는 1, 뭐 2든 7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나옵니다. 데이터 나와요. 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출은 된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아주 잘 도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잘 안됐으면 뭐합니까? 해당하는 i를 수행하고 then 이건 성공했을 때 이걸 하고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거는 하나만 놓고 봤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없으니까 일단 빼고 점 캐치 펑션으로 해줘야겠죠. 누구를 에러를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값이 입력됐습니다 라고 써줘야겠죠. 자, 값이 뭐 어디다 하나를 써줄까요?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들어온 i를 기준으로 return 하고 에러를 아이고 잘못 썼네요. 내보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는 어쨌든 간에 최종 값은 올바른 값을 내보내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실 내보낼 거는 위에서 판단하고 내보내든
사실 프로미스가 없어도 되는 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긴 하겠지만 어디다 전달하거나 값을 찾아오거나 약간 딜레이가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한테 필요한 값은 모두 받아올 수 있게 만들었으니 최종적인 값을 뭐합니까? 자체적으로 리턴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체적으로. 그럼 이거 리턴이 될까요?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든 리턴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파이널리로 쓰시든 파이널리 같은 거 모르겠어요 나는 라고 한다면은 어딘가에 값이 도출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죠.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여기서 찍히면 되는 거지 뭐. 콘솔 로그 띵 undefined 1 undefined 3 undefined. 어허, 안 되는군요. 전달은 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최종 값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값을 리턴으로 처리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const로 그냥 rel 하나 만들어 주고요. rel은 값으로 쓰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쓰냐면은 값을 바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미싱이 되거나 처리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렇게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return rel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쓴 적이 있는 변수인가 봐요. 자, 그러면 그냥 자, 잠깐만요. let으로 써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리턴 시켜버리면은 우리는 값을 안 찍어주네요? 일단 중간중간 에러가 나서 그냥 일단 이렇게 줄였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값이든 여기에 대한 값이든 우리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는 파이널리로 받을게요. 자. 그러면 콘솔 로그로 일단은 rel 값을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위에 있는 대는 값을 전달 받았을 때 오케이 승인 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에 에러가 났을 때 리젝트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파이널리는 값이 올바르거나 값의 문제 여부를 떠나서 최종 처리하고자 할 때를 의미하는 게 바로 파이널리예요. 일단 자, 여기까지. 그러면 then 성공 에러 어쨌든 간에 들어온 데이터는 찍어보자. 2 결과 3 결과 잠깐만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희한하네. 자, RDL을 그냥 빼버리고 그럼 외부에서 써버리도록 하죠. let RDL이라고 써버릴게요. 그러면은 RDL이란 변수에 들어갈 테니까 희한한데요. 어쨌든 값은 떠야 되는데 파이널리를 최종적으로 제가 찍고 싶어서 했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와서 자, 결과를 일단은 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결과치를 확인하면 KR만 나와요. KR만 일단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KR의 밸류 값하고 두 개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자, 위쪽에 올라갈게요.
어디 갔지? 요거 promise. 자, 스코프 1, 2, 3를 들어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코프 1, 2, 3를 들어오게 만들려면 전 여기에 1, 스코프 2, 스코프 3를 들어오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돌려줘야 되죠. 아무것도 안 쓰면 아규먼트라는 값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 데이터들을 아무것도 없이 한번 보여드릴까? 아무것도 없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규먼트 매개 변수 아예 없죠? 매개 변수가 없어도 값을 띄우면 결과는 나오게 돼요. 보이시죠? 아규먼트 값. 당연히 에러 나겠죠. 지금도 중간중간 에러가 있으니까 안 써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값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보여드린 적 없는 것 같아서 썼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쓸 건데 첫 번째 값 스코프 1, 두 번째 값 스코프 2, 세 번째 값 스코프 3 하나하나 다 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 저거 세 개를 그냥 돌려버리죠. 네, 썼구나 제가. 스코어로 갈게요. 자, 천천히. 됐다. 를 넣어서 이것을 변수로 만들면 const 만들어서 이걸 돌려주면 되겠죠. 포문으로 돌릴 건데 포문이 너무 길면 뭐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쓰게 만들 겁니다. 그게 낫겠다. 전 다 그냥 하나로 받을게요. 자, 그대로 줄게요. 안 건드릴게요 얘는. 자, 너무 많은 걸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자체가 어차피 숫자에 대한 값과 처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값과 처리가 끝나는 아이인데 제가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값을 어차피 지금 하나를 던지면 하나가 전달되고, 여기에 값 던지면 값 전달되고, 여기에 던지면 전달이 되거든요. 하나씩 전달이 돼서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 굳이 여기 있는 promise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promise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 들어가 있는 값을 기준으로 들어온 함수를 리턴된 데이터를 3개를 모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과정의 어떤 순서로 지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 생기는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갈게요. 요거 복사를 해서 2 여기 붙여놓고 3 로 갈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원래 그냥 각각 계산이 아니라 시간에 의한 순서 작업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던 거여서. 자, 그러면 그냥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은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인데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값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게 들어온 결과치를 받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받을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